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3대 지수는 모두 오르면서 마감을 했죠. 시장은 2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12월을 이제 맞이하는 시장, 추가적인 상승은 또 우리 본부장님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반등에 계속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스닥 상승률이 2%대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미국의 증시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인플레이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6.3%였는데 6%대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평균적인 10년 인플레이션 숫자는 1.6%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3%대 초반 정도로의 2배 수준까지는 어쨌든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 지금 현재 7%대에서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장기 금리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가격들이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숫자가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숫자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지금 5년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 5년 뒤 5년 미래 인플레이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다 지금 숫자가 2%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면 미국 증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우업하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지난 금요일 시장은 고용 지표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11월 농업 부문을 제외한 신규 일자리 고용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곳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예상보다 정말 많은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죠. 빅테크 기업들 감원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아직 좀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감원하고 지금 고용은 따로 봐야 되는 건지 이번 지표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규 고용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20만 명이었는데 26만 3천 명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금요일 날 시장의 시작은 1%대 이상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할 때는 다 보합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던 부분을 보고 있으면은 미국의 지금 고용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튼튼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 그 노동 참여율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 과거에 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가 됐었을 때가 67.2%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는 66%였는데 지금은 6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숫자가 지금 굉장히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용 시장이 그렇게 튼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그나마 그래도 임금 상승률이 5% 정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그 정도까지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업률을 한번 보시면은 실업률도 지금 3.7%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4.5%까지 올라가야지 피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로 낮은 노동 참여율 숫자일 때는 아마도 실업률이 4% 미만에서도 그만큼 금리를 또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고용 숫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내년 상반기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수치만큼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인이 또 되면서 금요일 시장은 좀 낙폭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지금 또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지금 장내 금리차가 워낙 극심하게 마이너스 숫자로 전환이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당연히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년 마이너스 2년 그리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 둘 다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0.8 이 정도 수준까지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수준으로서 확대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한 17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현재의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인데 불구하고 대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은행의 대출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12%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은행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된데도 불구하고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대출을 늘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은행권의 이 연체율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낮은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가계대출 쪽이 2%대이지만 신용카드 쪽이 좀 2% 가까이 근처까지 올라가 있지만 대부분 전체의 연체율은 1%대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대출 증가율을 계속 높여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대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67%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 이 숫자가 꺾이기 시작한 게 77%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서 계속해서 대출 증가율이 높게 나온다면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이 예금 증가율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높이고 있고 예금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M1과 M2 증가율 둘 다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살짝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주 대비해서의 상승률이 거의 9%대. 그러니까 전주 대비해서 플러스 곱하기 52주 이렇게 계산했었을 때 14% 이런 숫자로서 예금 증가율이 다시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고점에 이 예대율을 도달하는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M2 지표로 본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을 계산했었을 때 내년 초든 내후년 초든 간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20% 추가 상승, 나스닥은 35%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대체 자산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달러 강세가 정말 많이 주춤해졌죠. 114까지 치솟았던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104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러와 금 같은 대체 자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달러 자산이 달러 가치가 약세로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유가도 하락하고 있죠. 여기에 또 과거의 대체 자산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했던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엉망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금이 살짝 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의 어떤 그 실질적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금 가격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제법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1년을 놓고 봤었을 때 1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상으로서는 금에 대한 투자를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한 5%에서 많이 가져가면 10% 정도는 가져갈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주말 사이 또 한은에서는 내년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 경제도 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네. 투자 밸런스는 지금 어떻게 좀 맞춰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보다는 이제는 약보합세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포트폴리오 상의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제법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선진국의 매력도를 놓고 보면은 나스닥과 나스닥 100 기업의 매력도가 있고요. 또 독일 닥스, 미국의 러셀 2000 중소형주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선진국 비중도 들고 가는데 이 중에서 나스닥의 초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신흥국의 매력도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확연하게 숫자가 더 좋게 나오는데요. 한국과 대만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고 그 다음이 대만,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 심천 시장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냐고 했었을 때 30% 정도 가져가야 되고 이 안에서 3분의 1 정도를 한국 투자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투자 매력도까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자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 ROE가 상승하는 업종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첫 번째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업종, 또 두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 부품 관련된 업종,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되겠고요. 네 번째가 반도체, AI, 데이터 마이닝, 자동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업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장주를 한 65에서 70% 정도 가져가고요. 가치주를 30에서 35%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업종별로 매력도가 있는 ETF의 리스트가 올라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바이오, 반도체, 전자결제 등등이 올라옵니다. 또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에 대한 종목을 뽑으실 때도 말씀드린 업종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는데 그만큼 전기차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리고 그 이외에도 반도체 쪽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기아의 매력도가 상승 여력도가 좀 가장 높게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